사실 이 감정노동은 기업의 문제에서 한정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또 우리나라의 문화의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고객만족 경영이라는 것이 실시되고 있는데 유별나게도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이 심각합니다. 그 이유를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법과 제도의 문제는 어떻게 보강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감정노동의 강의를 시작했을 적에 전부 다 이 감정노동 강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단히 싫어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기업에서 이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감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강의를 요청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자살률이나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통계들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불만 지수가 임계점을 돌파했다고 봅니다. 심지어 OECD 빈부격차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2위 국가입니다. 1위는 미국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감정노동자들이 심각한 심리적 서열노동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자발적인 기업에 대한 충성도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오고 기업은 바로 현찰을 챙길 수 있다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카드 회사의 사례를 보면은 이 콜센터에서 이직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3개월 이직률이 90%인 콜센터도 있고요. 그 카드 회사의 경우에는 약 한 4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콜센터들은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직고용 구조가 아니고 콜센터 전문 회사가 아웃소싱을 하는 외주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센터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에 고객의 접점들이 외주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콜센터나 서비스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고객 만족 평가 시스템으로 그 외주 회사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카드 회사에 원청의 회사의 사장님이 취임을 해서 봤더니 외주처의 콜센터 이직률이 너무 높고 이것이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악성 고객, 즉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고객은 3회 경고 이후에 전화를 끊도록 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중간 간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의 매출을 올려주는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러나 그 경영자는 그런 사람을 상대할 시간에 오히려 선한 고객에게 시간을 더 써라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외주업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콜센터의 이직률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노련한 사원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회사의 충성도도 높아지고 매출이 높아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불만지수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외주처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기업이 현찰을 바로바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감정노동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문화적 서열 국가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나라는 찬물의 위아래가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윗사람과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려서 마셔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심지어 담배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만약에 중학생 아들, 딸들이 담배 피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같이 맞담배를 핍니다. 그러면서 건강 때문에 피지 말고 팔지 말라는 것이죠. 20세 이하의 청소년은 성인보다 훨씬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금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건방지게 감히 어른 앞에서 바로 담배도 서열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 문화적 서열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존댓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존댓말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물론 일본도 존댓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존댓말은 2단계. 거기다가 일본의 존댓말은 존댓말이라기보다는 존중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 또 서로 모르는 사이에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존댓말은 학자에 따라서 6단계 또는 13단계까지 이 존댓말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존댓말은 아주 지독한 서열 언어입니다. 즉, 한 사람은 존댓말을 쓰고 한 사람은 반말을 쓰는 순간 바로 거기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죠. 반말을 쓰는 사람은 심리적 서열의 위에 서게 되고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심리적 서열의 밑에 있게 됩니다. 즉, 코티졸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고객의 접점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 직장의 상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중 언어 가족이라고 아시나요? 영어나 한국어를 동시에 쓰는 모국어처럼 쓰는 가족입니다. 이런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영어로 아이를 혼낼 적에는 아이들이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부모한테 덤빈다고 합니다. 덤빈다기보다는 설득을 하죠. 그런데 그 언어를 우리말로 대한민국 언어로 바꿨을 적에는 아이들이 꼼짝 못하고 부모에게 대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바로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는 아주 지독한 서열 언어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감정 노동의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고객이 와서 반말을 하고 나는 나의 직업 때문에 나의 일자리 때문에 또 고객 만족 평가 때문에 존댓말을 쓸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바로 심리적 서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는 반말을 쓰고 내가 존댓말을 쓸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또 서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온몸은 코티졸 상태가 되고 나의 전두엽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싸움은 대부분 다 서열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건방지다. 말이 길다 짧다. 감정노동 현장에서의 고객과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런 걸로 갑니다. 즉 문제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건방지다. 말이 길다 짧다. 어쨌다라는 서열로 인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감정 노동의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 바로 이 감정 노동은 직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제가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장 큰 가해자가 누구냐? 옆에 전자회사 서비스 센터 직원이었습니다. 그 전자회사 서비스 센터의 가장 큰 가해자는 누구냐? 바로 자동차 회사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서로 갑과 을을 교대하면서 감정노동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바로 이 문화적 서열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업이
감정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이익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며, 두 번째, 이 감정 노동의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감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서 반말을 없애버리고 모두가 존댓말을 쓰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 그러면 이 문화적 서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